네, 반갑습니다.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는 리뷰 영상입니다. 그 넷플릭스의 피지컬, 피지컬 100 보셨어요? 이제 운동 유튜버 관련된 분들, 종합격투기 선수들, 이제 피지컬이 아주 좋은 분들을 초빙해서 이제 게임 형식으로 승부를 보는 형태였더라고요. 이제 피지컬이 누가 어떤 분들이 좋으냐 뭐 이런 걸 가려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1화에서 4화까지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무술을 좋아하는 분들도 보면은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리뷰를 하는데, 첫 번째는 그 여성 그 복싱 챔피언 분들끼리 이제 붙었어요. 그게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, 최은미 선수랑 또 누구였더라? 그분도 제가 되게 잘하더라고요. 그 제가 양감독 TV에서 봤거든요. 그 하여튼 챔피언 분들끼리 붙었는데 이제 이분이 백초크를 한 거야. 백초크를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1회전에서 이제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출신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탈락을 한 거예요. 한 명, 야전사 짱깨분, 그분 한 명 살아남고 이제 다 탈락을 해서 이제 아웃이 된 거죠. 아웃됐어요. 그래서 1회전에서 이 뭐냐, 거품 아니냐,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을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, 1회전은 이제 일단은 먼저 선발 이제 우선권을 드리는 형태는 오래 매달리기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1회전에서는 이제 공 뺏기, 공 뺏기예요, 공 뺏기. 그래서 뭐 이제 참호 격투처럼 그 있잖아요. 이렇게 물 좀 담아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간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놀이동산처럼 뭐 이렇게 기구가 몇 개 있고, 어쨌든 공간에서 공을 한 개 던져주고 서로 이제 공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.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몸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팀별 팀을 결성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나무 다리를 건너서 이제 모래를 퍼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. 옮기는 거.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제 누가 더 많이 모래를 채우냐, 제한 시간 안에 이제 그걸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좀 납득이 안 간 게 이거였어요. 1회전의 종목이 납득이 안 갔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피지컬을 측정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워리어, 뭐 만약에 제목이 뭐 전사백 이런 거 같으면 이 1회전 내용이 납득이 가는데, 이 피지컬이잖아요. 피지컬, 운동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갑자기 몸싸움이 메인 테마가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 던져준 다음에 누가 공을 가져갈 것이냐, 이거는 순발력이나 민첩성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 그라운드 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종목을 하신 분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. 힘하고도 아무 관계없어요. 보면은 그 뭐 여성 보디빌더, 진짜 남성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떤 근력, 엄청난 근육을 가진 여성분이 종합격투기 선수로 지목해가지고 하는데, 종합격투기 선수가 가지고 놀아요. 이게 일단 남자 여자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, 종합격투기 선수는 이 룰대로 했을 때 제가 볼 땐 제일 최적화되어 있어요. 뭐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하신 분들은 뭐 이제 심폐 능력이나 그 다음에 뭐 계속 민첩하게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공을 잡고 내가 계속 도망 다니면서 체력을 빼겠다 이러면 이게 이제 여기 몸싸움, 그라운드 파트 플러스 해서 민첩성이나 이제 순발력이 들어가는데, 이거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크게 작동을 안 하고 결국 그라운드 몸싸움에서 공을 누가 뺏어 오느냐, 이게 된 건데,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레슬링이나 이제 주짓수, 그 다음에 이제 종합격투기, 제가 볼 땐 종합격투기 선수가 여기 제일 최적화됐죠, 1회전에. 근데 그 여성 보디빌더가
그 조격투기 프로 선수 남자분을 또 지진목한 거예요. 여자분도 아니고. 그러니까 그 가지고 놀아요. 처음에 니온벨로로 해가지고 배를 무릎으로 압박을 해서 아예 못 움직이게. 솔직히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위에서 막 야유를 보내면서 뭐 신사적으로 해라 매너 있게 그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이 룰 자체가 그런 룰인데.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 백초크는 저는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이 룰 자체가 그래요. 이 룰. 지금 이 공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룰 자체가 사실은 몸싸움이 주가 되는 거고, 몸싸움은 결국은 그라운드 파트에서 몸의 움직임인데, 그라운드 파트에서 상대방을 제압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켜서 공을 뺏는 거라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백초크는 오히려 안전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. 이거는 백초크가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 최은미 선수 팬이에요. 최은미 선수 팬이지만 그 상대 선수가 이제 백초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룰 자체로는 아주 잘한 거예요.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. 저는 백초크가 위험하다고요. 초크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관절을 꺾거나, 그 다음에 니온벨리도 있죠. 니온벨리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. 배가 아니라 가슴뼈 쪽에 체중 실어서 찍어버리면 가슴뼈 다 부러져요. 근데 초크 기술은 안전하게 경동맥을 서서히 쪼으면 상대방을 안전하게 기절시킬 수 있어요. 기절시키는 게 안전한 건가요? 무력화시키는 것 중에는 제일 안전해요. 제가 볼 때는. 그라운드에서 꺾고 쪼우는 기술보다는 제일 안전하다고요. 어떻게 보면. 백초크가. 그러니까 백초크 자체는 지금 이 룰 자체에서는 전혀 문제 안 돼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왜냐하면 그 레슬링 선수 2명이 나오잖아요. 그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여성, 제가 이름이 자꾸, 남경진인가? 남경진 맞나요? 너무 죄송하네. 이름 기억이 안 나니까. 그 남성 금메달리스트, 맞죠? 전국체전 금메달 요번에 땄던 것 같은데. 그 여성분은 장은실 선수인가? 둘 다 울산시청 소속인 것 같은데, 레슬링, 남자, 여자. 와, 장난 아니잖아요. 운동성 능력. 그 영상 보면 제가 팬이거든요. 그 인스타에. 근데 그분들 레슬링 기술 써가지고 다 제압했어요. 예. 이 백초크도 그라운드 기술 중에 하나예요, 하나. 이 백초크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룰 자체가 결국은 몸싸움이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출신자분들한테 극도로 불리한 이 룰이었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국가 그 소방 세계대회 우승자 홍본서님, 제가 홍본서님 팬이기도 한데, 그 범석 씨가 실수를 한 게 그 자동차 딜러분 막 몸 이런 분 있잖아요.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면 헬스 근육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씨름이나 그라운드 쪽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. 제가 볼 때는 그 근육 모양, 몸의 구조나 모양 자체가 그쪽에 좀 특화된 분인데, 그분을 상대로 이거를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초반에 본인 전략은 빨리 쫓아가가지고 공을 획득한 다음에 2분 동안 도망 다니겠다 이거였던 것 같아. 예, 근데 이제 초반에 공을 놓쳐버리고, 왜냐면 그 덩치 큰 분이 생각 외로 빨리 쫓아왔거든요. 예, 왜냐면 이게 거리가 짧았어. 이 거리가 짧으면요, 근육량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순간적인 폭발력은 좋아요. 그러니까 거리가 짧은 상태에서는 이제 덩치가 아무리 큰 사람도 속도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홍범석 씨가 완전 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특수부대가 이 룰 안에서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, 이게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, 제 교육 담당자분들하고 만나면 문제가 되는데, 옛날에 이제 특공무술 위주로 해서 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군특수부대에 대한 유튜브에서 잘못된 환상 중에 하나가 무슨 살상병기 해가지고 총이 없을 때도 뭐 나이프나 맨몸으로 사람을 막 죽이는 살상병기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게 제가 어이가 없댔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. 예,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우리나라 군특수부대 교육 체계가 총기 위주로 돼 있어요. 총기 위주로. 그러면 나이프를 가지고 스파링 위주의 훈련 체계가 잡혀 있냐? 전혀 안 잡혀 있어요. 그냥 서로 합을 맞춰 가지고 칼질하는 거, 그런 거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맨손일 때 타격을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투 상황에서는 통계 데이터를 보면 결국은 백병전에서는 뒤엉켜 붙거든요. 그럼 뒤엉켜 붙었을 때 뭐 나이프로 찌른다든지 목을 꺾어버린다든지 됐을 때 뒤엉켜 붙는다는 게 몸싸움이고 결국은 그라운드인데, 그라운드 훈련 체계가 잡혀있냐고? 전혀 안 잡혀있어요. 전혀 안 잡혀져 있어요.
전혀 안 잡혀져 있고, 그나마 옛날에는 씨름이 제가 그랬잖아요. 우리 세대 때는 씨름이 막 동네 방네 씨름 거의 스포츠와 생활 된 스포츠였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, 아무도.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, 군내 안에서도. 그러니까 교육 훈련 체계가, 그라운드에 대한 훈련 체계는 전혀 안 잡혀져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전에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러다 보니 붕괴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. 그거 되게 잘한 거죠. 예.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교육 체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,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안에 이제 이런 MMA나 종합격투기, 레슬링과 같은 그라운드 파트에 대한 교전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 시간 자체가 배정이 안 돼 있어요. 그거는 교육 담당 이제 영관급들을 얘기해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총기가 지배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백변정 상황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컴패티브인가요? 맞나요? 거기 이제 교관 과정 이수하시고 이제 국내 해양경찰특공대에 계시고, 이제 그분이 블랙벨트 2단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주짓수도 아주 오래 하신 분인데, 제가 이제 그분 이야기하는 걸 거쳐서 들어보니까 이제 미 육군에서 그런 백병전 이제 훈련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제 어떻게 전투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백병전 상황일 때는 무조건 교착이 일어나서 뒤엉켜 붙더라. 그래서 주짓수하고 레슬링을 기본으로 장착을 해놓고 이제 타격을,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훈련 프로그램처럼 넣어버린 거예요. 제가 볼 때는, 무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스파링이 가능한 형태로. 그래서 스파링 형태로 해서 그 그라운드와 타격에 대한 이해도, 근접격투수를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훈련 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에 군특수부대나 미국도 마찬가지고, 군특수부대 문제점은 뭐였냐면, 총기 제외한 이제 나이프나 맨손 근접격투술에 있어서 합을 맞춘 형태로만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. 우리나라 이제 국군의 날에 시험 보이면 서로 짜가지고 합을 맞춘 형태 하잖아요. 영화의 액션 합 맞추듯이. 제가 그거 아무 소용 없댔잖아요. 스파링 훈련 체계를 안 넣으면 아무짝에 소용 없어요. 합을 맞춰가지고 시연용 합을 맞춘 형태는 전혀 도움 안 돼요. 실제 변수가 있는 필드 상황에서는요. 전혀 도움 안 된다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. 제가 검도장에서 별의별 특수부대 출신자분들 다 가르쳐 봤는데, 그냥 딱 와서 검도 가르치면 그냥 검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검도 쳐보자고, 일반인보다 체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좋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. 무술과적 관점에서 봤을 때. 칼리 가르칠 때도 제가 군 특수부대 분들, 다양한 분들 가르쳐 보면 그냥 다 일반인들에서 운동 꾸준히 한 일반인들 수준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교육 체계상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출신자분들한테는 극도로 불리한 이 1회전이 게임 형태였던 거예요. 저는 이거를 왜 여기다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. 솔직히 말하면. 피지컬백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2회전 때 있죠. 2회전 때 이제 모래 주머니를 들고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모래 쌓는 거 있죠. 이게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나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최적화된 경기 형태예요. 제가 볼 때는. 이거는 뭐 밸런스가 중요한 게임이다 이렇게 소개하던데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 외나무 다리가 폭이 많이 좁은 것 같으면 밸런스가 중요한 게 맞는데, 폭이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어요. 제가 보니까. 그 정도 넓은 거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근지구력이 제일 중요하죠. 심폐능력하고. 이거는. 근지구력하고 심폐능력. 큰 힘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힘을 계속 끊임없이 사용해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그 행위를 할 수 있는, 그래서 심폐능력, 근지구력이 제일 이제 이 측정 대상이 돼요. 이 종목에서는 제가 볼 때는. 밸런스를 만약에 이제 밸런스 측정을 주로 하려고 했으면 이 외나무 다리 폭을 한 사람이 진짜 이렇게 모델 워킹 하듯이 그렇게 되게 좁게 만들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 놨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형태가 이게 만약에 1회전에 있었으면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출신자분들이 다 그러니까 통과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교육 체계상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태였어요.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게, 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특수부대원들한테 깔끔하게 종합격투기 훈련 형태를 넣어버렸대요. 근접격투수를. 제가 볼 땐 그게 맞아요. 그게 제일 이상적이에요. 종합격투기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
사람들이 막 욕했거든요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. 종합격투기 처음에 초창기 때 종합격투기 활동하던 사람들, 이제 전통, 저같이 한 무술을 오래 한 전통 무술가들이 되게 이제 좀 폄하했던 게, 뭐 그라운드도 아니고 뭐 타격도 아니고 이거 찔끔 저거 찔끔 한 사람들이네, 이렇게 폄하했단 말이에요. 근데 아니잖아요. 이게 지금 뚜껑을 열고 종합격투기가 하나의 종목으로 자리 잡아서 몇십 년이 지나니까 종합격투기가 한 장르가 된 거예요. 그래서 타격 그라운드가 유기적으로 정결된 형태로 이제 종합격투기 훈련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능력치를 가지게 된 거죠. 물론 이제 뭐 힙합인가요? 이런 분들은 레슬링 출신이죠. 맞죠?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엘리트 체육은 따로 있겠지만,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종합격투기가 하나의 장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. 그 종합격투기가 군인들에 있어서 이제 총기나 나이프가 없을 때 맨손 이제 근접 상황이 되었을 때 종합격투기 선수의 스파링 능력치가 장착이 되면 군인들한테 너무 좋은 거죠. 굳이 딴 데서 그럴듯하게 찾을 필요가 없고, 제가 볼 때는 종합격투기 훈련 프로그램, 그 다음에 이제 스파링 훈련 프로그램을 그 군 특수부대에 장착만 시키면 된다고요. 그러면 그라운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타격도 해결되거든요. 그라운드도 해결돼요. 제가 그 이전 주짓수 체육관에 종합격투기 관장님이, 종합격투기 출신 관장님이 이제 아침부에 나왔어요.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짓수로 꾸준히 배워서 주짓수도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체육관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, 주짓수는 흰띠를 메고 있는데 실제 스파링 해보면요, 웬만한 블루벨트도 안 돼요. 퍼플도 안 됐어요. 그러니까 기술은 몇 가지 밖에 모르는데 이 그라운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고 힘이 너무 좋으니까 뭐 블루나 퍼플들도 잘 안 되는 거예요. 일단은 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그냥 막혀버려요. 뭔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도 이제는 그 종합격투기 형태의 훈련 체계를 도입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실제 스파링 위주로 계속 훈련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된다고요. 너무 아쉬운데,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는 이게 지금 피지컬에서 이 내용은 뭘 측정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. 결국은 몸싸움이 메인인데 몸싸움은요, 그라운드 기술을 모르면 못 이겨요.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. 그 이제 여성 보디빌더인데 힘이 엄청난데 자기는 이제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종합격투기 선수가 그냥 가지고 놀아요. 체급은 비슷한데 기술이 모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슬링, 여자 레슬링 선수하고 붙은 여성분이 얘기하는 게 그 깡미 씨였잖아요. 그분은 군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. 자기가 이제 깡으로 그 다음에 힘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레슬링 엘리트 국가대표 선수가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. 휙휙휙 돌리잖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농락 수준이었어요, 이게. 왜 그러냐고요? 이거는 몸싸움이잖아요. 싸움은 결국은 뭐냐면 일정하게 힘도 필요하지만 기술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 기술을 모르면 못 이겨요. 제가 그랬잖아요. 그라운드 파트에서 주짓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절대 못 이겨요. 여자한테도 못 이겨요. 제가 장담하는데. 못 이겨요. 지금 제 체육관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되게 말랐어요. 왜소해요, 애가. 이제 지금 화이트벨트 3그랄에서 4그랄 넘어가는 시점인데 애가 이제 막 주짓수에 미쳐 살아요, 애가. 근데 이제 몸무게가 한 얘기대로 보니까 50kg인가? 60kg인가? 되게 가벼워요, 왜소하고. 근데 이제 성인들하고 하는데 이제 성인들 중에 이제 화이트 한 3, 4그랄 블루벨트 이상 넘어가면 기술이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니까 이제 힘으로 압도를 해버리는데, 그냥 힘 좋고 막 덩치 크고 힘센 이제 고3이나 20살 뭐 이제 어른들이 오잖아요. 얘가 그냥 가지고 놀아요. 얘가 가지고 논다니까요. 농락할 정도로 가지고 놀아요. 힌트 3그랄인데 이제 4그랄 올라가는 애인데 몸무게도, 키도 작고 몸무게도 한 60kg 내외인데 막 지보다 한 30kg 이상 넘어가는 힘센 어른들을 가지고 논다니까요.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 못 이겨요. 그래서 그 깡미 씨가 뭐 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룰 자체가 레슬링 선수하고 레슬링 선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룰이에요, 이거는. 예. 그 이제 농락 당하잖아요. 막 휙휙 굴러 가잖아요. 안 돼요. 절대 안 돼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1회전이 아쉬웠던 게, 이거를
이렇게 만약에 몸싸움 형태를 하나 넣었다면 차라리 이제 타격이나 순발력 있죠. 이쪽은 또 우리 군 특수부대 출신자분들이 잘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태권도 도장에서 했던 놀이 있죠. 중간에 띠를 딱 하나 놔둬놓고 이제 일정한 거리에 딱 있는 다음에 신호가 불면 빨리 띠를 먼저 캐치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. 이제 순발력이죠. 순발력하고 민첩성. 맞죠? 이 게임을 같이 합산을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저는 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밸런스가 맞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회전이 몸싸움 형태가 들어가는 바람에 피지컬 100의 제목에 맞는 피지컬 분들이 상당수가 탈락한 것 같아요. 진짜로. 예, 진짜 피지컬이 괜찮은, 능력치가 괜찮은 분이 상당수가 탈락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좀 아쉬워요, 이게. 차라리 요 2회전에 했던 게 1회전에 들어가고, 그래서 이 1회전에 했던 거는 뒤로 넘어가도 그냥 단순히 몸싸움 형태로만 탈락 유무를 결정할 게 아니라,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순발력 있죠. 순발력. 그 다음에 공격 기회, 상대방이 언제 이거를 띠를 가져올 건지 수를 예측해가지고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이 게임 형태를 같이 넣었으면 차라리 밸런스가 맞았을 것 같아요. 좀 아쉽네요. 아쉬운데 어쨌든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결론은 재밌게 잘 봤고, 좀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이런 걸 기대해요. 저는 이제 그거 아세요? 이제 막 이런 큰 트랙에다가 여러 장애물 코스 막 만들어 놓고 장애물을 막 뛰어 넘어가지고 누가 빨리 들어오나 이거. 전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젊었을 때부터. 큰 트랙에다가 막 각가지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 장애물 코스 막 넘어가지고 빨리 들어오는 게임 하는 거. 그 이름이 뭐 있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런 게 여기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운동 수행 능력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그런 게 뭐 나중에 나오겠죠. 나중에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외나무 다리 폭을 아주 좁게 했어야 돼요. 아주 좁게 해가지고 거의 발폭 정도로 좁게 해서 진짜 이거는 밸런스 안 잡으면 바로 이제 모래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야 돼요. 그게 좀 아쉬워요, 이게.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고, 일단은 그냥 외관상 그 멋진 근육들 있잖아요. 근육의 향연들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. 너무 멋져 보였고, 어쨌든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출신자분들이 능력치가 좋은데 좀 종목상 불리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웠고, 그냥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 교육 훈련 체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. 그래서 합을 맞춘 시연 형태는 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나이프도 보면요, 나이프 제가 그랬잖아요. 나이프 교전의 가장 큰 핵심은 발이랬잖아요. 무기술 교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발로 계속 사각지대에서 공간을 장악해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칼로 찌르거나 베는 거는 나중에 이제 공간을 장악해 놓고 그냥 확인용이란 말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 군 특수부대원들 나이프 시연하는 거 보면 두 다리 그대로 붙여놓고 그냥 손으로만 쎄쎄쎄 하듯이 계속 이렇게 서로 주고받잖아요. 그거 아니라니까요.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. 스파링을 해보면 알아요. 고무를 들고 스파링을 해보라고요. 그렇게 되냐? 절대 안 돼요. 계속 발로 움직여가지고 사각지대 빠지면서 이제 물리적 간압에서 이렇게, 이거는 제가 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. 이 리뷰 영상 20분 이내로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. 제가 이제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. 저번 연말부터 해서 가족들이 다 코로나 걸리고,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상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독감도 이번에 또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1월달까지 거의 두 달이 계속 아팠어요. 온 가족이. 그래서 이제 영상을 계속 빨리빨리 업로드를 못했는데 좀 몸이 좀 좋아져서 제가 이제 주식체육관 가기 전에 영상 올려드립니다. 어제 원래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는 또 제가 칼리 보충 수업하는 날이라서 못 올려드렸고, 어쨌든 재밌게 잘 봤고, 떨어진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패자부활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볼 때는 홍범선님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이분 운동 수행 능력치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, 이분도 좀 아쉽고, 에이전트 H 분도 그렇고 좀 많이 아쉬워요. 좀 그분들 좀 되살려서 다시 이제 요 뒤에 그런데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